번호 그러면 공자님이시죠? 그래, 이 공자님이 보시면은 공자님의 정치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현과 계로라는 제자가 이제 모시고 있는데, 모시자예요. 모시고 있는데, 학각은 이지야. 어찌 아니할 학자입니다. 어찌 아니할 학각은 이지야. 각각 너희 뜻을 말해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아마도 공자님이 이 천하를 주유하실 때 하신 말씀 같아요. 말씀 같은데, 우선 이제 안현이 누군 줄 알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또 공자님을 여러 살 몇 번씩 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은 제가 공자님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드리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공자님은 기원전 55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69년인가요? 그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너나라 창평의 추읍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는 추읍의 대부였던 숙량홀이고 어머니는 안현이라고 합니다. 16세 된, 70세 된 아버지와 16세 된 어머니가 결혼을 해가지고 공자를 낳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니부산에 가서 기도를 드려서 공자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 재밌는 얘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공자를 폄하하는 얘기로서 70대 노인이 어떻게 그 공자를 아들을 낳겠느냐. 지금 70이라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 70이라고 지금 100세도 넘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 사마천이 쓴 사기, 한나라의 사기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안현이라는 사람도 누군가 아니면 공자의 수제자예요. 공자의 수제자란 말은 공자의 가장 아끼는 제자라 이 말입니다. 수제자고, 안현이라는 또 안자라고도 합니다. 안자라고도 하고 회라고도 해요. 안자라고도 하고 회라고도 하고, 이름이 세 가지예요. 회는 이름이에요. 안자는 공자님의 수제로서 공자님이 제나라에 계실 때 38세, 나이 38세에 안자가 태어났어요. 안자가 태어났는데, 공자님이 제나라에 계실 때 왜 제나라를 가셨는가 하면, 너나라가 소란해져가지고 소공이 그 너나라 군주가 제나라로 도망을 갔었어요. 그래서 너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제나라로 소공을 모시고 제나라로 공자님이 떠나가셨습니다. 같이 가셨어요. 거기서 고소자라는 사람의 가신인데, 가신이란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을 옛날에는 그 큰 대구의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을 가신이라고 했어요. 가신을 하면서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때 당시 때 제나라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제자 중에서 유자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너네에 보면은 맨 처음에 공자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자님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자님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 이 너는 제나라 너너와 너나라 너너를 합해가지고 내중에 만든 것이 지금의 너네예요. 지금의 너너. 그래, 안현이 이제 참 어떻게 그 공자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지,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해야 안현을 부르기를 현재해야 일단사 일포유, 그러니까 한 주먹에 밥을 먹고 한 바가지 물을 마시면서 제누와 그러니까 더러운 거리에 살면서도 남들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했지만은 현재 해야는 그 고통을 이겼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안지락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안지락이라는 말은 안빈낙도라고, 안빈, 가난한 것을 도로 삼는 거예요. 가난한 것을 도로 삼아. 그러면 흔히 우리가 안빈낙도 그러면 공자의도로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빈낙도는 공자의도가 아니라 안자가 실행했던 도예요. 공자님은 가난을 싫어했어요. 가난을 공자님이 의로운 분은, 의롭지 못한 분은 하늘에 뜬그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공익된 부, 의로운 부는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이 가부야. 돈을 벌 수만 있다면은 적편지사 말꽃기를 잡는 마부가 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어떻게 청빈했든지 이 공자님이 이제 천하를 주유하고 68세에 노나라에 돌아오셨는데 혼자 이제 나가서 살면서 밥을 먹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공자님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래 공자님이 찾아가서 보니까 쥐가 들들거리고 아주 누추한 곳에서 살면서 세상에 나와서 네 학문을 세상을 일으키는 데 쓰라고 해서도 나오지 않으니까 또 자옹이라는 제자를 보내서 식량과 양식을 갖다 주고 해도 창고에 쌓아놓고 먹지 않고 32세로 굶어 죽었습니다. 환자가 32세로. 그렇게 안자는 안빈낙도, 가난을 즐거운 도로 삼고 세상을 살아왔어요. 질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증조 할머니가 다르게 했었어요. 그래 이 얘기를 잘 하셨는데 잠을 자면서 이제 같이 할머니하고 잠을 자면서 이 얘기를 하기를 좀 졸랐습니다.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할머님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 낙방거사가 있었는데, 낙방거사란 말은 과거를 봐도 계속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낙방거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름에 우케를 널어놓고 그러니까 마당에다가 그 곡식을 넣어놓고 갔는데 소나기가 와서 다 떠내려 갔대요. 다 떠내려 갔는데 그것도 떠내려는 것도 치지도 않고 책만 보고 책만 봤답니다. 책만 봐서 집에서 이제 아내와 식구들이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내일 먹을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려서 없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하는 말이 책을 보면은 밥을 줍니까? 죽을 줍니까? 왜 그 떠내려간 걸 곡식을 그것도 챙기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나는 굶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굶으면 그만이지 왜 노모를 굶기고 자식들을 굶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양식을 구하리다. 그래서 나갔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양식을 빌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 옛날 선비들이 가난을 즐거운 도로 삼았지만은 이것은 공자의 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계로라는 사람은 자로라고도 해요. 자로라고도 하고 유라고도 합니다. 이름은 유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도 공자의 공자에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경호실장 계로는. 그런데 공자님의 그 체구도 8척이 됐고 계로의 그 체구도 8척이 됐어. 그런데 지금의 8척이 옛날에 1척이라고 하면 한 뼘 1척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한 뼘 약 25cm. 그러니까 약 한 2m 정도 키가 됐었어요. 그렇게 체구가 좋았었어요. 이 자로라는 사람은
너나라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나라 사람이었어요. 이 나라 사람인데 이 나라에서 뭐냐 이 칼시합을 하고 힘시합을 해도 이길 사람이 없어. 자기를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 너나라로 왔어요. 너나라로 와가지고 너나라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대적 상대자를 찾는 거예요. 상대자를 찾아서 다녀요. 그때 당시 때 공자를 만났습니다. 공자를 만났는데 공자가 이제 칼싸움하는 재료를 보고 하는 말이 네가 칼 싸움을 하다가 너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응? 칼로 망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나는 인의를 이 세상에 접하겠다.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루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나하고 칼싸움을 해서 나한테 이기면은 내가 당신을 따르겠어. 공자를 따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님도 소시적에 무술을 배웠습니다. 아주 그 유능한 무술사에게 무술을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대결했는데 1시간을 대결해도 승부가 나지 않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이 세상을 인의 세상으로 만들자 하니까 그때 당시 때 자로가 칼을 놓고 이제 공자의 제자가 됐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되어 보니까는 밥은 굶지 않고 먹고 또 제자도 한 1000여 명 되니까 비서실장 하니까 권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자를 모시게 됐는데 공자 측근에서 가장 공자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같이 기거를 한 사람이 이 자로입니다. 이 계로와 자로는 같은 사람이에요. 계로라고도 하고 자로라고도 하고 이 이름은 유예요. 공자님이 부를 때는 유라고 불렀고 또 이 안자도 공자님이 부를 때는 회라고 불렀어요. 그래 각각 너희 뜻을 얘기해보아라. 공자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련히 이제 자로가 말하기를 원마차 의경부 여부무공 폐지 무관이로소이다. 그러면은 원마차라는 말과 수레 가벼운 갑옷을 갑옷구자입니다. 가벼운 갑옷을 입고 부엌과 공유 함께 쓰다가 다 떨어지더라도 서운함이 없고자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안자가 이제 또 하는 말이 뭐라고 있는가에는 안자가 하는 말이 다음 장에 듣게 됩니다. 원무벌선 무시로라. 그렇습니다. 원무벌선 내가 이거는 실벌 자랑할 프로그램이나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공로를 이게 공로자예요. 네 자가 힘쓸 노자인데 여기서는 공로로 해석합니다. 내가 공로를 과시하자면 없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무벌선 무시로라. 이 말은 자기는 인을 시작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안자는 인을 시작하고 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3000명이요 72년이 있었고 10철이 있었지만은 이 안자에게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자는 3개월 동안 인을 떠나지 않았는데 3개월 동안 인을 떠나지 않았다면 항시 인과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인했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은 하루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인에 일동말동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로가 이제 말씀을 했어요. 자로가 말하기를 원문자지지 선생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선생님의 뜻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노자 안지 부무 신지 소자 대지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이제 제가 광주에 그 어느 화장터에 가보니까 이 말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화장태에 걸릴 말은 아닌데 이게 관공서에나 어디 학당에나 걸려있으면 참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을 갖다가 화장대에다 썼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공자님이 노자 아니라면 노자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늙은 사람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식주가 풍족해야 되겠지 우선. 응? 먹고 입고 응? 사는 집이 있어야 되고 그래 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이 지금 OECD 국가가 34개 국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노인 비혼율이 세계에서 뭐 두 번째가 OECD 국가에서 두 번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도 지금 노인수당이 나오죠. 노인수당이 나오지만 이제 OECD 이 34국에 비하면은 아주 약한 수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또 여기 해남에서는 그렇게 하셨으면 더해지에 가면은 늙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 수레를 긋고 폐지를 주스러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노령연금도 나오고 저 생계비도 지원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부자로 사는데 나는 영세민도 되지 못하고 영세민도 되고 노령연금도 못하니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벌어먹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상합지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무신지라고 그랬어요. 부무신지는 이 법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법과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이웃과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법과 믿음이 있어야 내 이웃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신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있으려면 국방이 튼튼해야 됩니다. 국방이 나라가 튼튼해야 믿고 백성이 마음대로 국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죠. 생업. 그래 지금 4월 이기설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전쟁이 금방 일어날 것 같이 이 얘기를 하고 일본에서는 자기 나라 국민을 한국에 있는 국민을 철수시킬 대책까지 세우고 그런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전 물감증에 걸려가지고 전쟁이 날까? 여기서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전쟁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나라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것을 보면은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지금 데모하는 상주에서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지만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는 중국과 교역이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사드 배치는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소자해지라. 그러니까 소자라는 것은 젊은이에게 내지 품을 했자인데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한다 이 말씀이에요. 꿈과 희망. 그러면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교를 많이 짓고 공부를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서 직장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 정권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 때 직장 만드는 게 되게 있어요. 24조 원을 갖다가 한강에다가 봄하는 데 투자하고 창조 경제 한다고 해봤지만은 그 부실로 지금 감옥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IT 기술을나 기타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취업난에 허덕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은 이미
2600년, 2560년 전에 이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을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지금 젊은 세대 사람들도 그렇고 늙은 세대 사람들은 공자 명자 따지면은 그 구시 투텔 먹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뭐냐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자 명자를 타령한다고. 그러면 공자는 가장 급진적인 진보주의자였어요. 진보주의자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앞을 내다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앞을 내다보고. 그때 당시 때 공자님이 살아계실 때는 귀신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좌우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귀신이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병도 주고 모든 것을 귀신이 다 해준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공자님은 제 자신이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뭐 귀신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는 것이고 귀신을 믿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부귀 영화 또 뭐 애민 호락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지니 귀신을 멀리하라고 했어요. 섬기기는 섬기되 귀신을 멀리하라. 물 한 컵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경을 안 꺼내가지고요. 머리가 좀 네, 강사님. 네. 제가 질문하세요. 일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께서는 귀신을 멀리하라 했단 말입니다. 원귀신. 귀신을 성기대 멀리하라. 그다음에 섬긴 것과 멀리하는 것과 좀 헷갈린데요. 귀신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되면은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는 것을 귀신인데 귀는 백이고 백체 몸이고 신은 혼이라고 그랬어요. 신은 혼. 그러면 귀는 땅속으로 땅에 들어가서 백토가 돼서 썩어 나가고 신은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귀신. 그래 성기기는 성기되 원귀신 원귀신 금귀신이라고 했어요. 성기는 성기되 멀리 성기라. 귀신을 성기되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신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걸 섬기고 어떤 것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섬기고 어떤 것을 섬기지 말라면 귀신 자체라는 것을 멀리하라 이 말이에요. 멀리하고 이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을 우리 조상이 돌아가면 귀신이 되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조상 섬기되 너무 가차게 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수업이 강의가 끝나고 제가 귀신론에 대해서 공자님의 귀신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어려진 것은 귀신인데 귀는 땅속에 들어가고 신은 하늘로 올라간다 했단 말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 얘기죠?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라고 그랬다니까요. 멀리하라. 믿기는 믿되 귀신을 섬기기는 섬기되 귀신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섬기기는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섬기기는 섬기되 왜 너무 거기다 매달리지 말고 멀리하라 이 말이에요. 멀리하라. 그래서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가 안 가면 내가 귀신론에 대해서 뭐냐 1대1로 내가 강의 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 말이에요. 귀신에 대해서. 그렇죠.
어디까지 이해되냐? 아니, 다 하나님을 믿고요. 예. 유교에서는 유별나게 정성을 위해서 제사를 안 모십니까? 신이 있다는 걸 예상하고 하죠. 그러면 그냥 무의식중에 제사를 지냅니까? 아, 제2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기를. 아니, 신을 멀리 하라니까. 이제 제2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1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1시간 강의를 해야 그냥 되는데. 내깁시다, 그럼. 예? 그냥 내깁시다. 네, 1시간 강의를 내가 다음 시간에, 다음에 내가 제2에 대해서, 귀신론에 대해서 강의를 한 시간 해드리겠습니다. 귀신이라는 네, 것은, 그렇게 하고 네. 딴 나라로 들어갑시다. 네. 귀신 얘기하면 또 말이 길어지고. 공자님은 소시적에 가나에서 주경야독으로 학문을 익히셨기 때문에 천한 일도 마다하지 하시고 가족의 생기를 위하여 창고관리자의 일도 하셨고 사육사가 되셔서 짐승을 번식시키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말씀하실 때는 제후반열에 계셨으므로 공자의 뜻을 우리가 헤아린다 된다고 보면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남녀는 평등하다는 것을 그때 당시 때 공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님이 34세 때 처음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이나라를 갑니다. 이나라를 가는데 따르는 제자가 5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는 100리를 가려면은 3일 식량을 싸가지고 하고 1000리를 가려면은 3개월 식량을 싸가지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50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면 수레에다가 먹을 음식을 싣고 뭐 솥단지 뭐 각종 치사기구를 싣고 공자님은 말을 타고 50명 제자와 함께 이나라를 가는데 이나라를 가면은 그때 당시 때도 이제 가서 초청을 하면서 해서 가면은 그 나라에서 전부 대접을 해주는데 초청을 안 해서 가면은 자기가 먹고 자기가 살아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이 자로의 이 나라에 갔는데 자로의 처형인 안탁주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거기서 1년을 머무십니다. 1년이 머무다가 이 나라 영공이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35세에 너나라에 돌아오시니 너나라 소공이 그러니까 이제 제나라로 신나라 군대를 불러가지고 개씨를 치려다가 개씨를 못 치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다른 나라를 주셨습니다. 제나라 군주 제병공이 하루는 공자님을 부르시어 정사를 부르시니 공자님이 대답하시기를 자식은 자식 노릇하고 부모는 부모 노릇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하고 임금은 임금 노릇 잘하는 것입니다. 하니 제공정이 하는 말이 참으로 진실하다. 자식이 자식 노릇 못하고 부모가 부모 노릇 못하고 신하가 신하 노릇 못하고 임금이 임금 노릇 못하면 혹식이 있다 한들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 하셨습니다. 공자님이 물러간 얼마 후에 제공동이 공자님께 미곡의 땅 여기 니게라고 적어졌습니다. 보면은 니게라고 적어졌어요. 이거는 골곡자와 같은 곡자예요. 미곡의 땅을 주어 대부로 삼고 정사로 삼려 하자 대신 안행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힌 돌이 굴러온 돌한테 정권을 뺏기 생겼어요. 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그러니 대신들 좋아하겠어요? 그래 공자를 이제 막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네? 죽이려고까지 하고 음해를 해요. 폐만을 하고. 그래서 공자님이 다시 너나라를 돌아오니까 너나라에 43세 때 너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제가 공자님이 떠날 때가 된 줄 아시고 제나라를 떠나 너나라로 돌아오신 실로 너나라를 떠난 지 8년이요. 공자 나이 43세이고 너나라 전공 1년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509년입니다. 그때 당시 개씨 가신 양호가 난을 일으키고 개씨를 가두고 정사를 국단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 너나라가 4분이 돼 있었어요. 4분이 되었는데 2분의 1을 개씨가 통치를 하고
4분의 1은 매일시가 하고 이거 숙선시가 다스렸어요. 숙선시가 실은 이 군주가 있다고 해도 군주다운 그 행세를 못하고 권세가 이 사람들에게 다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권세가 이 사람들한테 다 있으니까 이제 양호라는 사람이 나뉘죠. 양호도 이게 공자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공자의 친구인데 이 양호도 이렇게 기운이 쉬고 키도 8층이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 이 사람이 뭐냐 공자님을 불러다가 정사를 하고 싶어서 공자님을 이제 자꾸 불렀어요. 그래도 공자님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 사람 밑에 가봐야 그 사람은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마음을 바꿔가지고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으면 가겠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양호라는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삶은 돼지고기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공자 집에 갖다 줬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대부가 이제 선물을 주면은 주인이 못 받으면은 주인이 그 집에 찾아가서 인사를 하게 돼 있던 모양이에요. 인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공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이제 양호가 돼지 삶은 고기를 한 마리를 갖다 줬는데 이제 공자님이 얘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인사를 가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공자님도 이제 양호가 없는 틈을 타서 인사를 가다가 공자님 이제 가는 길에 서로 만났어요. 만났으니까 양호가 하는 말이 글 공부해서 어디다 쓰겠냐, 이 나라를 위해서 좀 써다오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알았다.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주마. 그랬지만은 양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어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나라 정복 9년은 공자 나이 51세라. 공산분류라는 사람이 비읍을 가지고 개시를 배반했어요. 개시를 배반하고 공자님을 불렀어요. 나라를 맡기려고. 공자님은 가시려으나 끝내 가시지 않으셨다. 그때 공자님이 부르니 공자님께서 가시려으나 끝내 가시한 그때 공자님이 가시려고 나를 써준 사람이 있다면 어찌 할 일이 없겠는가. 만약 나를 써준 사람이 있다면 나는 동쪽에 주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의 전공이 불러 공자로 하여금 중도 읍제로 삼으니 1년 만에 사방에서 공자의 정치를 본받들어왔다. 그게 공자에게 이제 이 읍제를 한 맺겠던 모양이에요. 읍제. 하나의 읍을 맺겠어요.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읍이 잘 다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다스려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읍제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공자에게 정사를 배워갔던 모양이에요. 공자 배워갔는데 마침내 이제 사구가 돼요. 사구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형접판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구가 돼. 대사구라는 것은 이제 지금에 말하면은 그 2조대로 말하면 영의정 정도, 지금에 말하면 국미총리 정도가 됐어요. 전공이 돼가지고 전공 10년에 전공을 더 협곡에서 제나라와 회합하여 제나라가 뺏은 땅을 너나라한테 돌려줬습니다. 전공 12년 자로로 하여금 개시가시를 삼고 새 도구 성을 허물고 갑옷과 병장결을 걷게 하자 맹시 집안에서 성을 허물지 않고 포위하고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어요. 전공 14년에 공자 나이 56세라 정승위를 서평하시어 무도한 소종묘를 제거하고 국정을 운영하시니 3개월 만에 크게 다스렸습니다. 이 소종묘라는 사람은 이 간신이었어요. 하나 말하면은 간신이었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자님도 사람을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소종묘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소종묘를 가는데 소종묘라는 사람이 이간질을 하고 반역질을 하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고 그래가지고 6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지 공자님이 사람을 죽이고 국법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지금 사형을 시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사형을 시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공 14년에 공자 이에 이웃나라의 제나라 공자가 이웃나라의 제나라에서 공자가 정사를 하면은 이게 제나라가 위험해져요. 왜? 너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래서 공자를 들어야 공자를 내쫓고자 개환자, 이 개씨의 아들입니다. 개환자에게 미녀와 악공을 보내서 너나라를 어지럽게 해요. 어지럽게 하니까 공자님이 이를 저지하였으나 개환자가 받아들이라고 음석에 빠져 정사를 들어보지 않고 조회도 참석하지 않고 교제를 지내고 대부에게 번육을 보내지 않자 너나라의 도가 통하지 않을 걸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너나라를 떠나 천하를 주유하게 되셨습니다. 이때 따르는 제자가 25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교제라는 것은 들에서 이제 하늘에다가 천재를 지내는 거예요. 천재를 지내는 것이고 이 천재를 지내면은 대부에게는 이게 번육이라는 것은 삶은 제사 지낼 번자예요. 제사 지낼 번자 삶은 고기를 이제 대부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나눠줬어요. 옛날에는 그때 당시 때는 제사를 지내면은 소를 한 마리를 잡는다든지 한 마리를 생으로 올리고 또 양이라는 게 한 마리 올려서 이렇게 상망에는 제사를 지냈고 또 천재를 지낼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이제 정사를 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자님이 제자들 데리고 너나라를 떠나 천하를 주유하게 되셨습니다. 이때 따르는 제자가 250여 명이 있겠다고. 실로 정사에 입문한 지 5년 만에 최고 국정 담당자가 되어 공자님이 꿈꿔오던 의식수 생활이 풍족한 나라, 국방이 튼튼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나라, 젊은이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교제 충소가 충만한 덕지국가인 복지국가를 세울 절호 기회를 공자님을 식지하는 사람들에 하여 읽고 마신 것입니다. 공자 나이 63세에 진나라에 머물고 계시는데 조관저 가시니 필히 중무 땅을 배반하고 공자님을 불러 정사를 맺기로 하자 공자님이 가시고자 했으나 끝내 결행하지 못하고 그의 무도함을 인도하지 못할까 해서입니다. 자로가 공자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옛날 선생님에게 들으니 몸소 그 착한 일을 하지 못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시는데 필히 중무 땅으로 배반하고 선생님을 부르는데 바로 가신 까닭이 어째서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공자님 말씀하시길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단단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가라도 열거지지 않으니 희다고 말하지 않는가? 검물물 들어도 검어지지 않으니 내가 어찌 디옥목 같아서 한 곳에 매달려 먹기를 구하겠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 영공이 불러 정사를 맡기려고 공자님을 불러가지고 진법을 물었어요. 그렇게 싸움하는 방법을 물었어요. 싸움하는 방법을 물으니까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싸움하는 방법은 모르고 조두지사 내가 제기를 진설하는 것은 배웠습니다. 하고 다시 위나라를 떠났습니다. 공자 나이 65세의 초나라 소왕이 사서 땅을 주어 공자를 대구로 봉하고 정사를 또 맡기로 했어요. 맡기로 했으나 승상인 영륜자사라는 사람이 극구 반대해요. 반대를 하니 자기가 이제 세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거지요. 시간이 옮기지 못하고 다시 위나라로 가니 영공은 이미 죽고 그 손자 첩이 위나라 군주가 되어 공자님에게 정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자로가 말하기를 이 나라 군주가 선생님을 기다려 정사를 함께 펴려고 하시니
선생님은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명분을 바로 세우겠다 말씀하시니 자로가 말하기를 어떻게 명분을 바로 세우려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그 말이 순하지 못하고 말이 순하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약이 일어나지 않고 예약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이 알맞지 않고 형정이 바르지 못하면 백성이 수족을 둘 데가 없다 하시며 군자가 명분을 얻으면 반드시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군자는 그 말에 대하여 구참이 없을 뿐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노나라에서는 공자의 제자 염류가 개강자의 장수가 되어 개시의 아들입니다. 장수가 되어 공을 세워 공자님을 이 나라에서 불러서 정사를 맡기려 했으나 공자님을 부르고 공자가 이 나라에서 남아 정사를 자로로 하여금 이 나라에 남아 정사를 보시게 하고 너나라로 돌아오시니 예공 11년 공자 나이 68세였습니다. 실로 너나라를 떠난 지 횟수로 10년이었습니다. 왜 개환자가 공자님을 불렀는가 하면 이 나라에 놔두면은 이 나라가 번성할 거 아니에요. 공자님이 정치를 하면은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 모시게 하려고 공자님을 부른 거예요. 공자님을 불러가지고도 벼슬을 주지 않습니다. 벼슬을 주지 않았어요. 벼슬을 주지 않고 이제 그냥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로를 이제 거기 이 나라에 남겨두고 너나라에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신 것이죠. 이때 나이가 68세였습니다. 개강자가 공자님을 불러서 찾아와 정사를 물으니 정치란 바르지 않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바르지 않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정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소양이 없어요. 소양이 없어. 정치를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임금이라는 고대 전설에 연임금과 순임금이 살았죠. 순임금이라는 사람은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숲 굽고 농사 짓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께 효도를 잘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형제 우애를 잘했어요.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연임금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연임금이 불러다가 자기 두 딸을 주고 시험해보니 겪어보니까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섭정을 맡깁니다. 연임금에 섭정을 맡겨요. 섭정을 맡겼는데 섭정을 30년간 했습니다. 30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물었어. 이 일을 어떻게, 그러니까 뭐 역사를 잘하는 사람, 공사를 잘하는 사람, 또 뭐 토목을 잘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물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거기서 택해서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순임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 중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중도를 통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순임금이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지만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혼자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때는 수많은 참 천재들이 있죠. 천재들인데 대통령 혼자 정치를 하다 보면 잘못한 경우가 많겠죠. 대통령은 우선 첫째가 정직이요, 둘째도 정직이요, 셋째도 정직이에요. 정직해야만이, 윗사람이 정직해야만이 아랫사람이 따르죠. 윗사람이 정직 못하고 아랫사람 보고 너 따르고 그러면 따릅니까? 안 따르죠. 윗사람이 덕질 해먹는데 아랫사람이 안 해먹겠어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또 개강자가 묻기를 도둑을 걱정하셨습니다. 도둑을
덕질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정부패한 사람을 어떻게 한번 맡겼습니까? 하니까 공자님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은 탐욕하면 백성들에게 더욱지 잘하게도 더욱지 안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요? 윗사람이 더욱질하지 않는데 밑에 사람이 더욱질하겠습니까? 더욱질하다가 걸리면은 가는 것이죠. 그래도 개강한 공자님을 구명하지 못했고 공자님 또한 벼슬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공이 불러 정치를 묻기를 어떻게 하면 백성이 복종합니까? 하고 물으니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둔 자를, 그러니까 정직한 자를 들어쓰고 구분 자, 정직하지 않은 자를 버리면은 백성은 복종하고 구분 자를 들어쓰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뭐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을 들어쓰고 거둔 자를 버리면 백성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시니 또 묻기를 제자 중에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정사에 쓰기 위해서 물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시간 다 됐나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화를 옮기지 않고 두 번 다시 화를 옮기지 않고 두 번 잘못을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 죽었습니다. 물러나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악경을 산정하시고 제자를 가르쳤었는데 따르는 제자가 3,000명이요 몸소 육내를 통달한 자가 72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자공도 공자의 제자예요. 공자의 제자인데 이 자공은 재물을 불리는데 재주가 있었습니다. 재주가 있어서 재정을 맡았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 부총리 정도 돼요. 부총리죠. 하루는 자공이 이제 정사에 대해 물었어요. 정사에 대해 물을 때는 식족 병족이면 민신지이라. 식족이라면 먹는 것이 풍족하고 국가를 지키는 병력이 충분하면은 백성이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의식주 생활이 풍족하고 국방이 튼튼하면은 백성이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공이 또 묻기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버린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하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병이라 병을 먼저 버려야 한다 하시면서 양식이 풍족하면 양식이 풍족하고 백성이 믿음이 있으면 병이 없어도 지킴이 견고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공이 또 묻기를 부득이해서 버린다면 또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하니까 무엇이니라 먹는 것을 버려라 그랬어요. 먹는 것을 버려라. 양식을 버려야 하니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 있거니와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무신 불립.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취임식 때 하는 연설이었어요. 무신 불립이라.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저버려서 서지 못하고 지금 영차가 계시죠. 공자님이 몸이 쇠약해지자 죽음이 가까운 줄 알고 판단하시기를 나는 꿈속에서도 다시는 죽음을 겪을 수 없겠구나 하시면서 평소에 늘 생각하기는 복지국가 건설을 하지 못하고 명이 다하게 됨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질병이 꺼지자 이 나라에 가 있는 자로 제자죠. 자로가 문병을 왔어요. 문병을 와서 운사 귀신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섬깁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죽으면 섬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선생님 하시길
미능사님 사람 섬기기도 다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귀신을 섬기겠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 뭔 말인가에는 차로가 이 나라에서 벼슬을 하면서 공자님을 안 모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모시고 있으면서 나들 살아서도 섬기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죽여서 섬기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미능사님이요. 그러니까 원능사격이 어떻게 귀신 섬기기가 하니까 다시 간문사 죽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니 미지생 생도 다 모르는데 사는 것도 많은데 원지사 어떻게 내가 죽는 것을 알겠느냐 이랬습니다. 병이 더욱 깊어지자 자로가 다시 문명을 와서 하늘에 기도를 드려 병을 고치고자 하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일도 있다 하더냐. 그러니 자로가 말하기를 하늘과 땅 귀신에 빈다하였습니다 하니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래전부터 기도하여 왔다. 나의 생활이 바로 기도다 하시며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후손을 남기고 후로 돌아간다 하시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로가 이 나라에서 공해의 난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과 먼저 죽었어요. 예공 16년 기원전 479년 4월 11일 공자님이 별세하였으니 나이가 73세였습니다. 너나라 성도 사숙가의 장례를 치르고 제자들이 모여 심상 3년, 심상 3년이라는 말은 부목이 해로서 상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상을 치렀으나 오직 자공만이 묘 옆에서 움막을 짚고 6년을 시무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공자님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과 더불어 살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지극한 선에 머물러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과 행동으로 보이실 위대한 교육자이시며 정치가이시며 진보주의적 사상가였습니다. 공자님이 인의 사상을 마지막에 펼치고 계실 당시 사람과 귀신이 혼재하여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질병이 들어도 귀신의 탓이요 가뭄이나 홍수가 들어도 귀신의 탓이요 모든 것이 귀신의 저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공자님께서는 인생의 기륭하복이나 생사보락 부귀기천이 모두 자신의 노력량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고 귀신을 섬기되 멀리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인과의 거리가 2568년이 지난 지금에도 민중의 지팡이요 목탁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 있으며 영원 분명의 진리로 후손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